이야기가 천만의 문제사건본부 총괄본부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중앙당 인선도 월요일날 중앙당 직자 인선도 월요일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계 광고 문제는 그 전에 미리 준비를 시작했고, 아무튼 워싱턴 쪽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 뇌물한통 받지 않은 대통령이 이렇게 4년 가까이 감옥에 계시는 것은 전 세계 정치 지도자로서는 없는 일입니다. 제가 미국 기자들하고 인터뷰 상황에서 많이 물어본 게 뇌물 문제로 구속이 돼서 뇌물이 밝혀지는데 6개월 버티는 사람이 없답니다. 뇌물 숫자, 명확하게 통장까지 다 나오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만큼 깨끗한, 저는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한번 반문해보고 싶어요. 박근혜 대통령 같이 정말 다 뒤지고 했는데도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그 정치인들이 있는지 방문해보고 싶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꾸 비켜나가려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당당하게 문재인 정권의 10대 악행 비리에 대해서 전면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비켜나가면서 여론 추이만 쳐다보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하기에 맞지 않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 국정농단, 적폐청산, 지원문 대통령, 또 박근혜 정부의 많은 인사들을 감옥으로 보낸 장본인 아닙니까? 그럼에도 보수파 국민들 중에서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분들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것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10대 악행, 10대 비리를 법적 잣대에서 공정하게 조사하라는 겁니다. 지금 사모펀드의 비리, 이 문제는 너무 냄새가 많이 납니다. 라인 옵티머스, 신라젠, 중간에 전부 중간중간 하다가 그냥 중단된 상태예요. 우리가 보더라도 박원순 성추행, 오거돈 성추행 문제,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문제, 태양광 비리 문제, 원전 폐기 비리 문제, 이는 말할 수 없는 사건들이 터져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성역 없는 조사를 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은 정인양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아픔입니다. 사실은 이 아동폭력에 대한 부분은 사회에서 철저하게 봐야 됩니다. 저는 국회의원 때도 국정감사에서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가정폭력은 군폭력을 낳고 군폭력은 사회폭력을 낳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부인한테 뿐만이 아니라 자식한테도 절대로 폭력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공개적으로 국정감사에서 경찰 간부들한테 직접 물은 사람이에요. 정인양이 정말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아픔을 당하리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다시는 대한민국 땅에 아동폭력, 가정폭력,
되기를 바랍니다. 혹여 이번 일이 입양의 문제에서 영향을 미칠까 걱정이 됩니다. 입양은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대한민국의 아이들은 우리 부모들, 제 자식도 되지만은 대한민국 전 국민의 자식입니다. 다시는 이 아동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 저도 법안을 많이 낸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법적 시스템, 잘못된 간행, 이런 것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고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 입양에 대한 부분들도 이런 부분이 입양 문제에 영향이 미치서는 안 된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전쟁 이후에 6.25 남침 이후에 많은 전쟁 고아들이 있어서 외국으로 많이 입양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사모안보 시대에 들어왔으면은 외국의 입양보다는 국내에서 우리 아이들을 입양하는 그러한 운동들이 벌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화당 동지들께서도 외국하는 것이 그래 큰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부터 폭력을 없애는 그 또한 큰 제국의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에 아무튼 경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많이 없어서 보완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국민의 세금을 물서도 씁니다. 하나는 있는 곳간 비우기, 무슨 운동하듯이 있는 곳간 다 비워. 또 하나는 세금 착취입니다. 착취. 이것은 지금 가계부채가 1,700조, 일반 기업 대출이 4,000조, 정부 부채가 900조, 전체 국민들로 따지면 1억의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1억. 국민 1인당 1억의 빚을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다. 모든 걸 누가 책임져야 되냐? 미래 세대. 지금의 10대, 20대가 다 책임져야 될 상황들이. 도성업자하고 자영업자, 숙박업, 여기에서 3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그런데 대출은 40조 넘었습니다. 뭘 얘기하느냐? 아무튼 이 투자인 부분에 대해서 회수하지 못하고 빌린 돈에 대한 이자는 갚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출에서 받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그 대출 못 갚으면은 이제 파산되고, 파산되면은 그냥 자영업 기업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은 사회의 중추 세력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사회주의자들은 중산층을 몰락시키고 가정을 파괴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것이 가장 파괴 작업이에요. 중산층 몰락 작업이에요. 가정 파괴되면은 자살률이 급속도로, 가정 집단 자살률이 급속도로 늘어납니다. 지금 언론에서 다뤄주지 않아서 그렇지, 박근혜 정부 때하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들어와서 자살률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그것도 가정 집단 자살률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무능한 정권이, 불의의 정권이 들어오면 나라가 이렇게 망하는 겁니다. 촛불 쿠데타 세력들에 속아가지고
문재인을 지지했던 국민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나라가 이렇게 총체적으로 국방 안보뿐만이 아니라 경제, 사회, 가정 총체적으로 무너진 적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그럼 중국 폐렴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장기 집권 업무를 위해서 나라의 국간을 비우던 미래 세대가 엄청난 부담을 되던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는 정권의 사회주의자들이에요. 남미의 사회주의자들, 사회주의를 주장했던 국가들 한번 보십시오. 잘못된 정치인 하나 때문에 산유국조차도 무너져버리고 이제 완전히 거지 나라로 가버린 거예요. 여성들은 미국으로 원팔로 가는 겁니다. 원팔로. 멀쩡한 지식인이 가정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래 되지 말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국민들께서 이제 정신 차리자는 거예요. 이 지금의 이 상황을 보면서도 국민들이 침묵하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시면은 우리 공화당에 들어와서 홈페이지 들어와서 2017년 5월 28일 이후에 우리 공화당이 했던 얘기들을 좀 들어보세요. 대한애국당 창당 때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 공화당이 어떠한 투쟁을 했고 우리 공화당이 어떤 말을 했고 우리 공화당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했고 우리 공화당이 국민들께 어떻게 고소했고 우리 공화당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에 불법 거짓이라는 얘기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국민들께서 똑바로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모든 문제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있지만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만 모든 이유를 낼 사항도 아니다. 홍콩 민주화 운동을 보면서 국민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이제 국민들께서 정말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애국정당이 어딘가? 투쟁할 수 있는 정당이 어딘가? 이제 국민들께서 정신을 좀 차려야 된다. 그냥 침묵한다고 거대 야당, 자기들은 거대 야당이 아니고 백세석이지만 작아서 일 못한다고 하는데 그러한 야당은 과감하게 버려버리는 겁니다. 버려야지 새롭게 되는 겁니다. 버려야지. 그거 붙들고 있어가지고 기대하다 보면요 화병 나는 거예요. 화병. 선택을 잘못한 거야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투쟁하지 못하고 용기 없는 국민의힘은 버리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일요신문에 대한 인터뷰를 제가 이번 주에 해서 오늘 인터뷰 기사가 나왔는데 여러 가지 정치 현안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앞으로 가야 될 길 이런 것도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우리 공카나 우리 우파 국민들 또 우리 유튜브 분들께서 자료를 가져가셔서 우리 공화당의 제2기 지도부 제3기 시도당 위원장들이 어떻게 앞으로 갈 것인가라는 그 목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예시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